관련해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진노동조합 이진호 조직국장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집본부 인천지부 조직국장 이진호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비정규직 차별 해소 혹은 노동조합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눈에 띄게 낮은 평가를 내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변이라고 좀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현재 여전히 노동존중 산악지대인 학교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상황 얘기가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제도가 결합되어서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방학중 비근무자들을 초반에 출근시키지 않았던 것. 정말 이상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학교에만 있는 고용 형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돌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복무에서도 똑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공문이 가장 늦게 내려옵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노동법 단체 협약이 있어도 안 지켜지는데요. 파업한다니까 교장이 자꾸 부르시고 이미 관리자가 자기가 교육청에 파업 안 한다고 보고했으니까 나가지 말아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런 병가 연차 쓰려고 하면은 막는 일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었는데요. 취업규칙 변경을 얼마 전에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개별 노동자들에게 따로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당연히 학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 권위적인 학교 문화나 갑질 차별 문제도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학교 업무 정성화 종합계획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게 다 공문으로 학교 현장에도 다 내려가고 있어요. 심지어 매년. 거기에 내용은 교직원들은 전부 선생님으로 호칭을 통일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개교한 학교 중 하나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는 실무사니까 선생님이라 부르면 안 되고 실무사님이라 불러야 한다. 이런 지점들. 교묘하고 일상적인 갑질이나 업무 전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먼 일이고요.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저희가 신청하고 추진했던 부분이 불인정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저희 자체 설문조사를 표본이 적어서 따로 발표는 하지 않았던 거는 보면은 80%가 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있다고 결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주에 나 발표인데 직장갑질 119라는 곳에서 금지법 시행 1년 맞이 설문조사 발표를 보니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겪은 적이 있는데 신고 비율은 3%. 이게 과연 학교 현장에서는 더 권위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현실에서 좀 앞서 설문조사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온 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은 교육감이 세웠던 공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크게 5가지를 잡았는데 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4가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노동조합과의 교섭 부분에서 교육청이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요. 도성교육감이 18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단체협약, 임금협약 체결 등 일부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임금협약을 17년도부터는 많이 언론 보도도 되는데요. 전국 집단교섭의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체결만 가지고 단순히 교육청이 노력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집단교섭이다 보니까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천교육청에 좀 전향적 역할을 요구하거나 기대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교섭을 직접 실무를 진행하는 부서가 시교육청 노사협력과인데요. 이것도 도성교육감 당선 후에 행정관리과였던 거를 노사협력과로 일단 명칭을 변경했어요. 좋은 뜻으로 변경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노사관계나
교육공무지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노동관계 법령 및 노동교육 실시 부분인데요. 지금 교직원 노사관계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의 100% 실시를 했던 부분은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앞서 스케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현장에서는 노동법 단체협약 위반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부터 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게 시교육청의 부서조차 단체협약 얘기를 하면은 학교장 권한이다라면서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있어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및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교육청 얼마 전에 그 도성교육감이 이제 2주년 기자회견에서 파견영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잘 했다라고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높은 전환율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파견영역 말고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물론 조선교육감 당선 전이긴 합니다만은 0.5% 전환율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노동자들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운동부 지도자와 같은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여전히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파견영역 노동자 전환 관련해서도 전환을 해서 그러면은 더 많이 좋아졌냐 하면 거기에는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처우를 심지어 교육공무직들보다도 낮게 사실상 최저임금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더욱이 별도 직군으로 분리를 해서 취업규칙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노동조합이 존재해서 오랫동안 싸우면서 개선을 시켜온 교육공무직들의 단체협약도 거의 적용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더구나 올해 8월 말이 특히 18년도 정규직 전환 후에 정년휴의 2년이 끝나서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리실무사 관련해서는 인건비 사업비 분리가 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전에는 이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어렵게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서 되어도 너가 임금이 올라서 우리 애들의 반찬을 더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정말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안타까운 점 혹은 안타깝다고 하기는 부족한 것 같고요. 드러난 것이 인천교육청이 정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배치 기준이라는 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배치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강도에서 일을 해왔다는 거가 드러난 거고요. 이 부분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존중위원회 관련해서는 이거는 도성교육감 들어서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4가지 정도의 안건을 논의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하지만 현재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평가해볼 때 다소 형식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가장 큰 거는 교섭사항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노조의 모든 요구는 사실 단협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니까 사실 거의 대화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실교섭을 통한 공정임금제 실시입니다. 이분은 작년에 7월에 저희가 총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많이 여론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정규직 임금 80% 공정임금제 실현이라는 부분이 진보교육감, 도성교육감도 함께 약속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공무직 법제화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제 일했는데 근거 법령이 여전히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올해 2월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에서 이거 법제화 논의해야 된다라고 아예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저희가 교육공무직에 대한 조례를 개정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각 교육 주체들 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8월 말경 토론회를 열고 9월에 정기회가 열릴 때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각 단체 분들께도 추후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맡은 게 교육공무원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히 인식하고 차별적 시선을 바꾸고 제도 또한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학교장 권한 또한 지나치게 큰 부분은 축소되어야 하고 단협에 의해 적절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복무나 복리후생 같은 차별 해소 또한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발제에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조성훈 교육감님이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성과 중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높은 전환율을 보였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용역 파견자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셨는데 교육감은 그걸 굉장히 큰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서울 좋은 성과다, 용역 때보다 더 못한 정규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전환 후에 처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받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처우 관련해서는 제가 18년도 그 정규직 전환 협의할 때 제가 직접 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요. 저도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당시 좀 더 잘하고 노조가 투쟁을 잘 만들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처우는 당시에 최저임금으로 설정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복지 3세트라고 해서 맞춤형 복지비, 명절 사연금, 그 다음에 급식비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 교육공무원 노동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공통적인 수당조차 적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들이 단시간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비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감하시는 부분이 과거 영역 파견 소속 있을 때보다 낮아졌다고 느끼시는 지점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이후에 작년이죠. 작년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서 그나마 기본급 부분은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은 저희 이유형 기본급을 맞추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해고 사태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이분들이 역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청소나 당직 같은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셔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혹은 이제 통상적인 정년이 만 60세잖아요. 이미 이거는 훌쩍 뛰어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당직 업무하시는 분들은 80대 후반까지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당시에 정년을 만 65세로 설정하고 2년간 유예한다라고 일단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게 바로 이번 8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노동조합 간에. 근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평가 절차를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평가를 거쳐서 그것도 무기계약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1년씩 기간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촉박지 혹은 기간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평가라는 것이 그 학교에 맡겨지게 될 순간 사실상 학교장 혹은 몇몇 관리자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거라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하면 정말 학교 관리자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은 평가 점수 높이 줘서 그대로 일하실 수 있게 하고 낮게 주면 잘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거를 제가 여기 문서에 대량해고 사태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교육청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